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약의 167페이지에 있는 두 도선 사이의 인덕턴스 이걸 얘기할 차례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벡터 포텐셜이라는 거랑 노이만 공식이 나오는데, 그 벡터 포텐셜이랑 노이만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자,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서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자, 우리가 B를 얘를 자속밀도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자속밀도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B는 컬 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A라는 벡터가 회전을 하면 그게 자속밀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자, 자속 파이라는 게 자속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자속밀도에다 면적을 곱한 거더라. 자, 그랬을 때 얘를, 자, B라는 거는 컬 A, 어떠한 회전하는 벡터를 B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벡터 포텐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애를 컬 A의 d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때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A의 어떻게 dl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회전하는 A라는 벡터가 자속밀도 B라고 하는데 그 A 벡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다 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노이만 공식이에요. 자, 노이만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노이만 공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셔야 되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게 4파이 뮤분의 두 번 적분 L1, L2 적분해서 여기에 R분의 DL1, DL2 코사인 세타라는, 여러분들 이 식만 암기를 해두세요. 노이만 공식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뭘 풀어라,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이만 공식에 대한 모양, 4파이 뮤 제로분의 인테그럴 두 개 하죠, 그죠? R의 DL2 이런 식으로 공식만 암기를 해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공식으로 물어요. 노이만 공식이 뭐냐,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을 잘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접속 보죠. 자, 인덕턴스의 접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인덕턴스의 접속을 보시면, 자, 인덕턴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 점이 같은 방향에 찍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 이 L의 값이, 자, 얘 L1, 얘를 L2, 그 다음에 두 개 간에 서로 작용하는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했을 때, 자, 가동 접속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우리가 2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인덕턴스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차동 접속이다라고 해요. 차동 접속 같은 경우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상세 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얘 인덕턴스를 L1, 얘를 L2, 그 다음에 두 개 간에 작용하는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했을 때, 이 차동 접속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을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쓴다고 했죠. K의 루트 L1, L2.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도 구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결합계수만 알고 있다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L1, L2 값을 주어지고 결합계수를 주어진 다음에 가동 접속이다, 차동 접속에 의한 어떤 L 값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의 인덕턴스의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감겨 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안에 우리가 여기에 개수를 n회 감았고요. 여기에 단위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자, 그때 자, 여기에 전류 I만큼 흐른다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H가 뭐라고 썼죠? N0I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N0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써볼까요? N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분의 N이잖아요. 그죠?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를 우리가 N0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N0I 암페어 턴 퍼 메타였어요. 그죠? 자, 그때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 여기에 반지름 A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 A면 여기 면적 S는 어떻게 돼요? 파이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때 하나씩 볼게요. 자, 자속밀도 B라고 하는 거는 뮤0 H예요. 그죠? 네, 뮤0 H. 자, 그러면 자속밀도 B라는 거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뮤0 N0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 곱하기 면적 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뮤0 N0 I의 파이 A 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식 중에 뭐가 있었냐? L은 I분의 N파이 이런 거 있었죠. 그죠? L은 I분의 N파이. 근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별로 중요한 그런 변수값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파이를 이런 식으로 쓰겠죠. A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전류로 나누면 뭐가 돼요? 뮤0 N0 I는 약분돼서 파이 A 제곱 헨리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의 값이 요렇게 쓰인다. 그죠? 이렇게 쓰인다. 답은 뭐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L값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장 솔레노이드 보죠. 유한장 솔레노이드. 자, 유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똑같냐? 자, 보도록 하죠. 자, 저기 무한장 솔레노이드랑 다른 게, 자, H는 자로의 길이 L분의, NI였어요. 그죠? NI. 그죠? NI. L분의 NI.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밀도 B라고 하는 거는 L분의 뮤0 N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는 L분의 뮤0 NI의 파이 A 제곱이에요. 그죠? 면적 S.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L이라고 하는 애는 I분의 N파이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N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L분의 뮤0의 N제곱의 파이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자, 여기 제곱 빼먹었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L은 뭐예요?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도 유한장 솔레노이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무한장에서는 L 하나가 빠지죠. 무한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동축 케이블 볼까요? 동축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을 볼게요. 자, 동축 케이블은 자, 원통 이제 외부와 내부가 있다 이거예요. 자, 동축 케이블이
이러한 동축 케이블이 있다라고 보죠. 요렇게. 자, 그때 여기에서 자개 세기가, 자, 외부, 여기서부터 여기의 반지름을 제가 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R미터 떨어진 곳, 중심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 자개의 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자, 자개의 세기 H가 어떻게 되죠, 얘는? 2 파이 R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거는 뮤 제로 H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 파이 R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미소 자속은 뭐겠어요? B에다가 미소 면적을 곱한 게 자속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속 파이는 어떻게 돼? 인테그럴. 그죠? 인테그럴. 자, 여기에서 그 R의 길이를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0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자, A부터 B라는 건 우리가 동축 케이블은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는 그런 케이블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반지름을 B라고 하는 거죠. B. 자, A부터 B까지. 자, 면적이 어떻게 했어요? 이 면적이 2파이R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R인데 요 단위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단위 길이 1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대로 해보시면 자, 2파이 A 여기 B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 B의 ds 이렇게 될 거고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R에 뮤 제로 I에 D 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단위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2파이 뮤 제로 I분의 ln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때 여기에서 L이라는 값은 I분의 N0 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때 L 값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2파이 뮤 제로분의 ln A분의 B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동축 케이블 외부의 자기장 인덕턴스 L의 값이 2파이 뮤 제로분의 ln A분의 B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를 볼게요. 내부. 자, 내부를 보면 자, H는 자, 동축 케이블 내부의 자기장의 색이 얼마였었나요? 2 파이 A의 제곱에 I의 R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자속 밀도 B는 뮤 제로 H이기 때문에 2 파이 A의 제곱에 뮤 제로 I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미소 면적에 대한 에너지, DW는 이런 거 있었죠. 2분의 1, 뮤 제로 H 제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미소 에너지, 줄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보자 이거예요. 적분을. 미소 에너지 W는 인테그럴 2분의 1의 뮤 제로 H 제곱에 dV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면, 자, W는 2분의 뮤 제로, 뮤 제로에, 자, H의 값을 이거 넣는 거죠. 인테그럴 2 파이 A의 제곱에 IR의 제곱에 dV예요, dV.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소 최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야 돼요. 2 뮤 제로의 인테그럴 2 파이 A의 제곱에 IR의 제곱에
2파이 r dr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쭉 유도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6파이 분의 뮤 i 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2분의 1 li의 제곱, 그죠? 우리가 인덕턴스 L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i 제곱 서로 약분되고요, 이렇게. 그죠? 2 이렇게 해서 8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얘 값이 뭐라고 나오느냐? 8 파이분의 뮤 헬리 퍼 메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동축 케이블의 전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값은 L은 자 내부 인덕턴스 플러스 외부 인덕턴스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내부 인덕턴스의 값이 얼마냐면 8파이분의 뮤가 되는 거고요. 외부 인덕턴스는 2파이 뮤 제로분의 ln a분의 b라는 값입니다. 단위는 헬리 퍼 메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력공에서 하시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자기학에서는 여러분들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력공학으로 가면 이 식이 뭐가 되냐 0.4605 플러스 아니죠 다시 쓰네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미리헬리퍼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기학에서는 식을 이렇게 외워두시고 나중에 전력공에 가면 이 식을 배우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와전류 및 표피효과 해보죠. 와전류. 자, 와전류가 뭔가? 와전류가 뭔가 보자 이거예요. 와전류. 자, 와전류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어떠한 철판이 있다 이렇게. 자, 철판이 있을 때 이 철판의 두께를 T라고 볼게요. T 메타 두께를. 그때 여기에 자속이 지나가게 되면 자속 파이라는 게 지나가게 되면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자속의 주변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전류 I가. 그때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와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철판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겼어요?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와전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류손. 그 값이 P2는 비례하더라. 두께의 제곱에 주파수의 제곱에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표피효과 보죠. 자, 표피효과라고 하는 거는 전선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자, 여기에 전류가 고르게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자속이 생기죠? 그거에 의해서 인덕턴스 L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요? 증가를 하니까 내부로 지나갈수록 그 인덕턴스 값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덕턴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XL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류가 내부에는 XL의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전류가 여기에는 흐르지 않고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표피효과다 이렇게 해요. 전류가 전선의 바깥쪽에만 흐르는 이런 건 표피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이 깊이 흐르는 깊이 얘를 침투 깊이를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식을 볼까요? 델타는 루트 오메가 시그마 뮤분의 2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루트 자 오메가 뭐야? 2파이 F죠, 그죠? 2니까 한번 약분돼요. 파이 F 시그마 뮤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침투 깊이가 여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표피 효과가 덜 나는 거죠. 즉,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하죠. 침투 깊이. 자, 침투 깊이 델타의 값이 크면 뭔 얘기예요? 표피 효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전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델타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표피 효과는 자, 뭐가 있냐? 주파수. 그 다음에 도전도. 그 다음에 투자율.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어떻다?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도전도가 크면 클수록,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어떻다? 많이 일어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도 암기를 잘 해두세요. 왜냐하면 주파수, 도전도, 요 투자율을 주어지고 나서 침투 깊이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보죠. 다음 철편 가로 부분에 대한 극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극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나요? 자속이? 자속이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무슨 극이에요? 얘가 N극이고 얘는 S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N극, N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죠. 2번. 자장 중에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 설명되는가? 어떤 법칙에 의해 설명되는가? 뭐예요? 방향. 자,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이 뭐예요? E는 마이너스 N dt d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얘를 패러데이라고 하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방향에 대해서 나타낸 거를 우리가 렌즈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떠한 법칙이 결정되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렌즈의 법칙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다. 3번. 권수 1의 코일의 n의 값이 1이고요. 자속 파이가 5웨버의 자속이 세교했을 때 시간 t가 이가 10의 마이너스 1승 초 사이에 자속을 0으로 변했다면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겠는가? 자, E는 마이너스 N dt d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코일의 수가 1이고요. 그죠? 시간이 0.1초 사이에 자속이 뭐예요? 5에서 0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0, 원래는 0 빼기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0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돼요? 50 볼트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4번. 여기 10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4번. 자, 10볼트의 기전력을 유지시키려면 5초간 몇 웨버의 자속을 끊어야 되는가? 이것도 뭐 E는 N dt d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어요. 10. 얘가 5예요. 그럼 얘는 얼마면 돼요? 50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50인 라가 되겠다. 그죠? 자, 6번 보죠. 6번. 5번인가요? 5번. 자,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코사인 오메가 t에 따라 변화할 때 자속 파이라는 게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 이거. 그죠? 이때
자, 유도기전력의 최대치는 주파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보세요. 유도기전력 E는 dt, d파이에, 그죠? n 빼면. 자,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돼요. 이거 나오고, 그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파이 m 오메가, 그죠?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그대로 서 마이너스 2파이 f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유도되는 기전력은 뭐와 여기에 있는 주파수와 어떻게 한다? 비례 관계에 있게 되겠죠. 답은 나번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뭐 5번이랑 뭐 같은 문제지만, 자, 보세요. 자속 파이가 주파수 F헤르츠로, 다음과 같을 때, 자, 파이가, 파이 M, 사인. 그냥 오메가 T라고 쓸게요. 어차피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나중에 바꿔 쓰면 되니까. 이거일 때, 이 자속과 세교하는 권수 N의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E는 마이너스 N dt d파이에요. 그러면 자 그대로 써보자. 마이너스 N. 자 여기에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오메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오메가 파이 m. 자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 다음에 자 그대로 써보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오메가가 뭐 2파이 f죠. 2파이 f n 파이 m. 자 얘다 뭐 쓸 수 있다고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오 그냥 여기 이렇게 다 썼네요. 그죠? 답은 가번 되겠다. 그죠? 가번.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파이 f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니까 가번이 그런 답이 있죠. 자 7번. 다음 중 폐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에 관한 설명을 가장 알맞은 것은 가.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뭐를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나. 자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로가 운동하여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그죠? 유도되잖아요. 그죠? 이게 발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번 유도 기전력의 권수에 그냥 비례한다. n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라번 전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로가 유도하여도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건 틀리죠. 자개에서 그죠? 자개에서 운동을 해야지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죠. 8번. 길이가 L인 도체 AB가 속도 V로 자개 속을 운동할 때 도체 AB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된다. 이때 자 속도와 자속 밀도가 평행이 된다면 기전력은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유도 기전력식 이런 거 있죠. E는 B, L, V 사인 세타예요. 자, 그때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체와 그죠? 도체와 뭐가? 자속이 그죠? 도체의 운동 방향과 자속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 할 때 얘가 평행이란 얘기는 세타의 값이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평행. 속도와 자속 밀도가 평행이다. 그러면 세타 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뭐가 되냐? 0V가 돼요. 이런 거 함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답을 라번 이렇게 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평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V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9번 문제 보죠. 자,
L1이 무한대 L2가 1m인 두 직선도체 50c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L1을 중립축으로 하여 L2의 속도를 100m/로 회전하면 이때 유기되는 기절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50cm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그죠? 네, 평행하게 놓고. 그 답은 뭐예요? 0V 되겠다, 그죠? 0V, 가번 되겠네요. 자, 10번. 그러니까 8번 문제랑 9번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자, 2번. 0.2 웨버/터 제곱미터, 그러니까 B의 값이 0.2란 얘기고요. 예, 자개 중에 이것과 직각으로 세타의 값이 90도란 얘기죠. 로 도선 L을 0.3m를 놓고 자개와 직각으로 20m/s의 속도로 V의 값이 20이다 이거죠. 이때 양단의 기절력은 얼마인가? E는 B, L, V sin 세타예요. 그죠? 자, B의 값이 0.2고요. L의 값이 0.2고 0.3인가요? L이 0.3이고 속도가 20이죠. 세타가 90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1.2V 되겠다. 그렇죠? 자, 11번. 자, 자석 밀도가 0.5, 예, B의 값이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균일한 자개 내에서 길이가 1m인 도체의 자개와 수직 방향이니까 여기에서도 세타 값이 90도란 얘기죠. 그때 자, 운동시킬 때 도선에 50V가 유기되었다. E가 50이 되었다 이거. 그때 이 도선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E는 B, L, V sin 세타예요. 근데 세타 값이 90일 때는 sin 세타는 무조건 1이에요. 그죠? 근데 9를 구하라는 얘기죠. V는 B, L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sin 세타 1이니까. 자, B가 0.5, 길이가 1이고요. 전압이 50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100m/s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은 자개의 자석 밀도 100웨버/제곱미터 B의 값이 100이다 이거예요. 평등 자개 내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의 값이 문제에서 0.1m란 얘기죠. 0.1m로 인 정방향 회로가 자개와 직각인 중심 둘레를 매분 3600 속도가 3600 RPM으로 회전할 때 이때 유기기절력은 얼마인가? 단 권수는 1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E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B, L, V sin 세타예요.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N, B, S 그 다음에 60분의 2파이 N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자, B, L 근데 얘는 두 개다 이거예요. 두 개. 면적이 돼서 S가 되는 거고, 그때 속도라고 하는 게 2파이 N에 60 이게 속도 이게 미터/s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분당 한 바퀴를 돌면 얘가 얼마만큼 2파이 우리 한 바퀴를 도는데 그 거리가 뭐예요?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가 1일 때 얘가 한 바퀴를 돌면 2파이 N만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분당이니까 60분의 N이면 초당이 되겠죠. 초당. 거기다가 여러분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보죠. 그대로 계산해 보면, 자, n의 값이 1이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n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n번 감겼으면 당연히 그만큼 유도가 되겠죠. 왜? n dt 파이니까. 자, 여기서 n은 1, 자석 밀도가 100,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여러분들 s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0.1이고 얘도 0.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1 곱하기 0.1이 되는 거죠. 0.1 곱하기 0.1이 되고 곱하기 자 60분의 2파이 자 요 n의 값이 얘가 3600이라고 했어요. 그죠? 3600.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가 또 이게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인, 여기다 써볼까요? 곱하기 사인 60분의 2파이 곱하기 3600 t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120파이. 120파이 사인 120파이 t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을 써보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얘가 오메가 t잖아요. 그죠? 이게 오메가 값이에요. 이게 오메가. 오메가. 아시겠어요?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어떤 코일의 전류가 0.04초 사이에 4A에서 변화하여 기전력 2.5를 유지하였다면 이 회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자, E는 L, DT, DI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DT, DI라고 하는 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 0.04초 사이에 4A가 변화했다잖아요. 그죠? 0.04초 사이에 얘가 4A다. 그럼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유도 기전력이 얘가 2.5였다 이런 얘기. 2.5. 그럼 2.5는 L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L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25mH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그죠? 가번. 14번. 자, 그림 A의 인덕턴스 전류가 B와 같이 흐를 때 2초에서 6초 사이 전압은 얼마인가? 자, 그림 그려보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2초고 여기가 6초예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때 2초에서 6초 사이에 보면 자,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요? 0이죠. 전류값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E는 L DT DI에서 DT DI 값이 0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V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다. 답은 14번에 0인 가가 되겠다. 자, 15번. 자, 옴세크와 같은 단위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옴세크와 같은 단위는 자, 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E는 L DT DI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단위로만 볼게요. 자,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는 헨리 곱하기 자, 시간이 뭐예요? 세크. 전류의 단위 암페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쪽으로 다 넘겨 볼게요. 자, 헨리는 볼트 암페어 세크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자,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게 뭐예요? 저항이잖아요. 그죠? 옴 세크. 그죠? 얘가 뭐랑 같다고요? 단위? 헨리랑 같더라. 답은 뭐가 되겠어요? 가번 되겠다. 그죠? 가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보죠. 자,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권수 N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항상. 자, L의 값은 이런 식이죠. L은 L분의 뮤 A의 N제곱 헬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예요?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있다. 얘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죠? L은 항상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두시면 되고, 답은 답은 되겠다. 17번. 자, 어떤 철심의 도선을 25회 감고, N의 값이 25회를 감았다. 25회를 감고, 여기 1A 전류를 흘릴 때, I의 값이 1A를 흘릴 때,
자속 파이가 0.01이 발생하였다. 그때 자기 인덕턴스를 1L로 하면 도선의 건수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 L의 값을 볼게요. L은 I분의 N파이예요.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I가 1이고요. 25 곱하기 0.01이에요. 계산해보면 이거 뭐 0.25 헨리예요. 그죠? 지금 L이라는 값이 0.25 헨리다 이거예요. 근데 L 다시라는 L을 1 헨리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 L이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해요? N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감긴 횟수 얘가 N의 값이 지금 25에 감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배만 해주면 돼요? 2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4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N 다시라고 하는 애는 50회를 하면 인덕턴스 L의 값이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더라. 그렇죠?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8번. 자, 권수가 200이고 N의 값이 200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의 값이 20mH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때 전류가 2A라고 하면 쇠교 자속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여기서 이런 거 있어요. N파이는 L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파이라는 게 얘가 뭐예요? 얘가 쇠교 자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L이라는 값과 L이 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I라는 값이 2잖아요. 그죠? 계산해보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한 거 찾아보시면 나번 되겠죠.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자, 19번.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옳게 표현한 것은 나번에 항상 정의다. 그죠?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값을 갖지 마이너스 값을 갖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정이다 라는 게 맞는 답이 되겠더라. 자, 20번 문제 보시죠. 20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계수가 1일 때 다음 중 성립되는 식은, 자, M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있어서 K의 루트 L1, L2예요. 근데 K 값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M은 루트 L1, L2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M의 제곱은 L1, L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한 거 찾아보시면 라번에 답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코일을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가동이면 플러스고 차동이면 마이너스죠. 2M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러한 거 찾아보시면 가번에 있네요. 그죠? 가번. 자, 22번. 자,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 없이,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간섭이 없다. 자, 간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합 계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고 상호 인덕턴스도 0이란 얘기예요. 그때 간섭이 없을 때 서로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병렬일 때에는 인덕턴스 L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L1 플러스 L2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2M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L1, L2 마이너스 M 이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가동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차동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자, 그때 M의 값이 0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L1 플러스 L2에, 그죠? L1, L2. 자, 병렬이니까 뭐예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라번에 되겠죠. 그죠? 라번. 23번. 자, 길이 L의 도체 원형 코일을 만들어 일정 전류를 흘릴 때 M회 감았을 때의 중심 자개는 N회 감았을 때의 중심 자개의 몇 배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원형 코일을 보자. 자, 원형 코일을 보면, 자, 이 원형 코일에서 중심에, 자, 반지름을 A라고 하면,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색이 얼마죠? H는 2A분의 NI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자, 23번 문제의 얘기는 뭐냐면, 얘가 두 개를 감았다, 이거예요. 두 개를. M회 감았을 때의 중심 자개는 N회 감았을 때의 중심 자개 몇 배인가? 자, 길이는 똑같아요. 이 도선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는 여기를 M회 감았고요. 얘 한 번은 이쪽은 N회를 감았어요. 그렇죠? N회를 감았어요. 자,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얘의 길이가 만약에 2파이라고 볼게요. 이 길이가. 그러면 얘를 한 번 감으면 여기에 반지름이 1이 되겠죠. 그죠? 얘가 2파이라고 하면 얘가 2파이 R이니까 1회 되겠죠. 얘가 만약에 M의 값이 1이라고 하면 근데 N의 값을 2로 하면 여기가 길이가 어떻게 돼요? 반이 되겠죠. 2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그쵸? 반지름은 2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반지름이.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만약에 여기에서 H는 자, 2A분의 NI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M회 감았으면 여기는 N회 감았으면 이 감긴 횟수는 얘는 N분의 N배예요. 그죠? N분의 N배 I. 그쵸? 그잖아요. M이라는 애가 감긴 횟수를 보면 N분의 N배만큼 많이 감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2에. 자, 여기는 반지름 얘가 1이면은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2면 얘가 한 번 감고 여기는 두 번 감으면 여기 두 번 감은 게 N분의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N분의 2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는 그 배수가 얼마가 되냐?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N분의 여기는 N분의 N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뭐가 돼요? N제곱에 M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 찾아보시면 나번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감고, 그러니까 여기를 두 번 감고, 여기를 한 번 감았다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N분의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 그죠? 근데, 여기는 반지름 어떻게 돼요? 그거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분의 1배. 그죠? 2분의 1배. 2분의 1배.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보면 N제곱분의 N배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24번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